네, 방금 뵀었던 신간소의 주파수, 여러분의 수익의 주파수를 한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주가 파동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어떠한 또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맥점을 좀 찾아드릴 시간을 총 20분 정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아마 매일경제TV에서는 이제 지수 흐름과 선물 옵션에 대한 동량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주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경제 지표, 어느 정도의 지표와 뉴스를 한번 체크해야 될 텐데 재밌는 기사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 미국을 휩쓰는 개미 투자의 관풍, 그러니까 로빈후드라는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 이용하는 건데 로빈후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분기, 그러니까 3월에 이제 1차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 신규 계좌가 30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람이 이제 포트노이라는 사람인데 스포츠 토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NBA 경기나 뭐 이 럭비 경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팅을 어떻게 하는 이 중계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갱신을 하다 보니까 NBA에서도 농구 선수가 확진자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역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했기 때문에 현재 뭐 K리그라든지 야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식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종목이냐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렌트카 업체 허츠라는 기업 아실 텐데 미국에 파산 신청했거든요. 근데 정리매매라고 아실 텐데 정리매매 종목을 단타를 치면서 생중계하는 이 방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렌 버핏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워렌 버핏이 항공주 손절했고 뭐 여러 가지로 손절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비꼬는 듯한 트위터를 좀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을 보면요. 지금 좀 핫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국립 안센터 보고서에 대한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7월 중순부터 조금 증가세가 확진자가 증가세를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국내 최근에 유행하는 이태원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GH 바이러스라고 해서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넘어온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확진자들의 검출이 좀 많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이 잘 되고 무증상, 굉장히 위험한 거죠.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20, 30대들이 젊은 층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이 노인분들한테 전염이 되면서 그쪽으로는 피해가 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그냥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90% 정도로는 백신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치료제가 나오면 나왔지. 근데 지금 치료제도 렘데시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더나에서 만든 뭐 이런 치료제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변이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북미나 유럽에서 건너온 GH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최근에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뉴스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지표를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앞서 이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레포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은행과의 스와프를 체결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인데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페드에서 발췌된 이 대차지표표 연준에서 매입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사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제로금리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자산 매입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 숫자가 7이거든요. 근데 한 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 주춤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에도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에서 17명의 연구원들이 연준 위원들한테 금융 안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다우존스 뭐라고 했습니까? 3, 4분기 때가 다우존스가 진바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 제가 한 방향만 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소수와 다수에서 결국은요 소수가 이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콜풀 레이쇼 비율 나오면서 콜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미국 시장에 너무나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도 어찌 보면 비관론자겠죠. 하워드 막스도 비관론자겠죠. 레이 달리오도 비관론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냐면 물론 놓쳤겠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인데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에서 대체자료를 축소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연준 스트레스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추가적인 연준에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에 몫이 박혀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나와봤자 제가 볼 때 YCC, 일드 컨트롤 커브, 일드 커브 컨트롤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든지 실물 경제에서 경제 재개가 나와서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쓰겠죠.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만스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파수, 파동이잖아요. 파동, 두 번째 시간 파동을 볼 텐데 S&P 예상 지수입니다. 뭐 지금 제가 볼 때 S&P 오늘 중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 다들 다수만 다 좋다고 하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 자금이 흘러들어와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안 빠질 수 있다. 그런 낙관론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미국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3,160에서 3,170 정도가 저는 고점 연역대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최고가가요 3,179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9포인트 차이인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앞서 중국 증시 말씀드렸죠. 신흥국 중국 증시 비중이 40% 넘어갔다. 우리나라가 계속 축소됐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을 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MSCI에서 중국 쪽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MSCI 이 지수 변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대만이고 3등이 한국이거든요. 우리나라죠. 근데 지금 대만보다 밑에 있어요. 계속해서 또 하반기 되면 또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가 좀 커플링 되면서 빠지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가 오히려 시세가 나오면서 중국 상해 종목 증시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요. 자,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미국 S&P 500과 동행해서 커플링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2180 정도를 저는 타겟으로 보는데 혹시나 오버슈팅 나오면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2200 한번 터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2207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파동상으로.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5파동이 나오면서 1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지그재그로 2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2200 찍고 하락이 나왔는데 만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파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기에서 한 번 또 전고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 이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대로 오늘 미국 시장 무너지면서 쭉 빠지는 그림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 왜?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축제에 취해 계세요. 왜냐하면 이 3월 19일에 지수 바닥 찍고 나서 V자 반대 2달 동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20%, 30%가 수익이 나다가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수익 잘 안 나요.
수익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 상담 이런 거 제가 많이 해드리면은 왜 종목들이 이제 짧게 가거나 정책적인 부분으로 1박 2일이나 길면 2박 3일이나 갔다가 말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아니에요. 예, 왜냐? 이전에는 여기서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면 올라가는 장세였는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탓이 아니다. 왜?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마르는 구간이 있는데 이 마르는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를 우리가 한번 파동으로 한번 보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 번 더 올려쳤다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내려간다. 그리고 아마 1차적인 조정은 1850에서 1900.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연준에서 뭔가 스탠스를 좀 취해주면서 YCC라든지 뭐 마이너스 금리를 투입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수급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겠죠. 수급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나임이라는 이제 미국의 이 헤지 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펀드 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이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액티브 펀드의 기관 투자 심리인데 요게 이제 요때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뭐 S&P 500이 크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 빠지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지금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매수를 한다? 로빈 후드 운동,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필라에서 나온 이것도 개인 신용잔고, 미국 기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좌변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의 개인 신용잔고예요. 근데 보시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 요때거든요.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신용잔고가 줄었죠. 근데 요때가 이제 560만이었어요. 56만이었습니다. 신용잔고 건수가. 근데 최근 5월 20일 이게 한 달 단위로 나오는데 보시면 55만. 거의 근접을 했죠, 지금. 예,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잔고 어떻습니까? 12조, D+1 기준으로 12조 5천억 정도 되죠. 예, 엄청난 거죠. 코로나19 이전보다 벌써 지금 한 6천원, 7천억. 많게는 1조 정도가 뭐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B2라고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제로금리니까요. 금리가 싸고 뭐 부동산 자금들이 뭐 들어오고 하니까 신용잔고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뭐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전과 다를지는 뭐 조금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대부분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맞춰도 욕을 먹고 못 맞춰도 욕을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 제 생각을 뭐 제가 뭐 파동으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또 심지어는 연준의 스트레스 보고서까지 해석해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물론 제가 한쪽 반영만 바라보고 있지만 적절한 하락은 나와야 됩니다. 하락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멋지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기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제가 사실 이런 거 얘기를 좀 드리기가 조금은 난해한 게 대부분 주식만 하고 계세요. 주식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파생 구조로 연관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빠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면서 그냥 밀린 거예요. 실적이 뭐 잘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손익구조예요. 손익구조인데 이 기준이 여기예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옵션이랑 선물 합성을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은요. 지금 여기죠. 선물지수 기준 250. 250이 어디냐면 1830이에요. 1830까지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코스피 2000이거든요. 여기가 코스피 2000인데 코스피 2000이까지 붕괴가 되면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요.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선물 합성 포지션 같이 해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현재 기관 금융투자와 통합적인 기관의 손익추이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대결을 하는 구조라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기관들은 주가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손실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2,000포인트만 지지만 해주면 어때요? 수익이 나는 구조. 근데 많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수익이 난다. 잃지만 않을 정도로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실 우리 파생 구조를 봤을 때 여기서 대결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면 그쪽 반영을 흘러가는데 외국인이 이길지 기관이 이길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통상 외국인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손익추이에 대한 비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라.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옵션 손익구조 추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신고선 주파수는 요걸 먹어도 좋습니다. 요거 먼저 좋은데 실제 경제 데이터라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이 나올지를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시장에 하락이 나와도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광섭의 주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틀 뒤에 목요일 날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신광섭의 주파수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또 자세한 내용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목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